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결국에는 힘이 좀 빠지면서 뒷심이 부족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 지수가 0.6%, 한 0.7% 가깝게 밀렸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0.8%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 2시 이후에, 현지 시간으로 2시 이후부터 살짝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용, 실적, 그리고 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고용부터 좀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간밤에는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순이익이 7.73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순이익이 0.78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게 했던 그런 은행주들이 되겠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10%가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평균 실적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한 3.7%가량 높게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분위기는 초장 분위기는 좋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애플과 연결이 된 내용이 되겠고 오후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잠재적인 경기 둔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하고 매출의 사용을 지금 둔화시킬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인력 감축을 했었고 다른 성장주들 관련된 기업들도 이러한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부담이 컸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호재가 되겠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장중에는 22,000달러까지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테라 사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전환됐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호재가 되고 있고요. 어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거 덕분에 결국에 장 이후에 애플 때문에 좀 밀리기는 했었어도 관련된 비트코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8% 하락했습니다. 이제 반락이 된 건데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에너지입니다. 1.9% 상승을 보이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겼죠. 이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서비스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선 헬스케어는 어제 이 업종 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같은 대형주가 호실적을 냈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내게 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도 이날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있는 에너지 쪽에서는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헬스케어가 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은 약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또 광고랑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이런 기업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우선 애플은 2% 밀렸습니다. 지금 고용 축소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애플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상징성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구글이 있는데요. 20대 1의 주식 분할 첫날입니다. 이 매물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나오게 되면서 2.5%, 뭐 대형 IT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와 반대로 메타 플랫폼스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쯤에 있는 게 스트리밍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흐름이 좋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었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디즈니하고 넷플릭스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쪽에서는 이 콘텐츠 중에서 기묘한 이야기, 이제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성장주가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도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증권사 바클레이즈가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도이치방크 쪽에서도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0.2% 상승했고 뭐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적인 혼조인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러한 실적의 수혜를 보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강세는 중소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호실적이 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5% 상승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승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중간에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다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도 있었고 개별적인 악재도 나왔습니다. 바로 머크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2.7% 밀렸는데요. 지금 머크사는 시즌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었고요. 신속한 증산, 사우디에서 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것도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급 우려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엑소모빌이 1.8%, 그리고 석유 탐사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는 코노코필립스가 2.6%로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슐럼버그가 2.5%로 업종 내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있었고 그 가운데 이탈리아 규제기관에서 이탈리아 고객들한테 이런 코인 사용을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약간은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더 낙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응하면서 올라갔고요. 최근에 계속 밀렸었죠. 이날 바닥에서 9%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델타항공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항공주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거래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잉의 비행기를 100대를 주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보잉에서 만든 기체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산다라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옵션에 100대 이후에 상황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30대 더 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날 델타 항공주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7% 오르면서 가장 항공주들 중에서 강했고요. 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는 미국과 좀 달랐습니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이렇게 에너지 업종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서 일제히 올랐었고요. 미국과는 다르게 이러한 상승세를 잘 끝까지 유지하면서 0.8%를 전후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독일이 0.7%,
프랑스와 영국은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5.1% 상승하면서 다시 100달러를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100달러가 넘어간 것이고요. 우선 오른 재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증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우디 쪽에서는 그 이후에 증산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선을 좀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산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누그러진 것도 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국영 에너지 기업 쪽에서 지금 불가항력을 이유로 지금 공급에 대한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서 유가를 100달러를 넘기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날 3.2% 구리 가격이 7,4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달러 기조 속에서 이날 지금 안전자산인 금값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국채 수익률은 이날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곡물가가 또 인상이 되는 흐름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재료에 따라서 6.1bp 올랐고 거의 3%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뉴욕 증시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 관련 악재와 국제 유가의 급등 속에 개장 초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0.8%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증권사 골드만삭스와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다음 주로 다가온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예상보다 다소 완화된 금리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주가 지수는 일제히 상승 개장했지만 애플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 신규 고용을 줄이고 내년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아랍 순방에서 증산 확답을 받지 못한 데다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줄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유가가 5% 이상 급등하며 주가 지수는 일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속에 7월 들어 미국 주택 건설사들의 경기 신뢰 지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라 오늘 관련 업체들의 주가 역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의 협회 NAHB는 7월 주택 시장 지수가 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전달의 67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한 수준으로 예상치였던 66을 하회한 것이었으며 이 지수가 전달 대비 이같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4월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으며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웃돌게 되면 주택 건설 업체들이 주택 건설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7월 지수는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는 분석인데요. 협회 측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주택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과 자금 건설과 토지의 조달 비용이 주택의 시장 가치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면서 인플레이션과 높은 건설 비용, 생산 공급망 때문에 많은 건축 업체들이 건설을 중단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스티플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올 3분기에 S&P 500 지수가 4,200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소식이 개장 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약 9% 상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스티플 측은 먼저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며 특히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이 3, 4분기 랠리를 이끌 것이라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과도한 상황인데다 적어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스티플은 상품과 에너지 부분이 끌어올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곧 안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은 늦출 것이라면서 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이른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형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표는 장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할 때라면서 지금의 흐름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증권사들의 전망, 그리고 이런 예측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또 간밤에는 크래프트 하인즈와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품 라인 개선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권사 미즈호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토마토 케첩과 크래프트 치즈로 유명한 식품업체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가가 오늘 1.1% 상승해 38달러 4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즈호는 목표 주가를 현재가보다 약 26% 높은 48달러로 제시하면서 월스트리트이 크래프트 하인즈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새로워진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소득층과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기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또한 현재 주가 역시 동종 업체들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크래프트 하인즈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경기 침체 기간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는 2015년 HJ 하인즈와 크래프트 푸드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식료품 회사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업체가 되었고 본사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으며 전 세계 약 40개국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6월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159만 건의 착공과 168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존슨앤존슨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헤스브로, 로키드 마틴, 할리버튼, 칼메인 푸즈, 노바티스,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JB 헌트 트랜스포트, 엘리 파이낸셜, 유니언 뱅크 쉐어스, 그리고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신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신의 분위기는 어떤지 참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배경 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계속 나누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내용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